안녕하세요. 코리아그루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봄감자를 파종했고 싹은 올라왔지만 갑작스러운 냉해를 받은 사진으로 포장 전체의 싹이 전부 고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양파가 냉해를 받은 사진으로 뿌리의 작동도 멈췄고 잎색이 양파 본연의 색을 띠지 못하고 잎이 연하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과수류에 발생한 냉해로 씨방이 검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낙과 발생이 매우 많아지고 낙과되지 않더라도 품질 좋은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는 따뜻한 겨울, 봄 기온으로 예년보다 꽃이 빨리 피면서 이러한 피해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추 사진을 보시면 정식 후에 냉해를 받아서 줄기가 보라색으로 변했으며 뿌리에서 양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서 잎색이 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사하지 않더라도 좋은 생육과 수확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몇몇의 냉이 사진을 보았는데요. 최근 봄 기온은 예년보다 점점 올라가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겨울부터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더욱 냉해에 대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냉해는 기본적으로 저온에 의한 피해인데 왜 봄 기온이 올라가는 게 왜 냉해 발생에 있어 문제가 될까요? 이를 위해서는 동해와 냉해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은데요. 동해는 온도가 낮게 내려가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현상, 즉 쉽게 말하면 식물의 세포가 얼어버리는 온도, 즉 빙점 이하로 내려가면서 세포가 얼어서 피해를 받는 것이 동해입니다. 동해는 이와 달리 세포가 얼어버린 온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더라도 급격한 기온 차이나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로 세포가 손상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즉 동해나 냉해나 기본적으로 저온에 의한 피해이지만 냉해는 생각보다 기온이 높은 환경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냉해가 발생하는 조건을 보면 낮의 최고 기온이 18도 이하이고 2, 3일 전에 비가 왔을 때, 저녁과 밤의 기온 하강이 심할 때, 특히 낮의 온도가 높을수록 기온차가 커지면서 냉해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평지, 특히 산으로 둘러싸인 곳도 냉해를 받기 쉬운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우스 작물도 일교차가 클수록 식물체 자체에 결로가 발생하여 냉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냉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냉해는 기후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막아내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똑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냉해를 받고 누구는 무탈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냉해를 예방하기 위한 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질소 위주의 시비보다는 인산가리를 충분히 보강하고 마그네슘과 미량 요소를 보충하면 좀 더 냉해에 강한 작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도 결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습도 관리와 밤 기온을 최소 15도 이상으로 유지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냉해 예방과 극복에 특화된 제품을 적용하면 좋은데 저희는 알게를 추천드립니다. 알게는 여러 가지 생육 증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화된 것이 저온 피해를 예방하고 극복해주는 역할입니다. 제가 알게의 냉해 예방과 극복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한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정식을 3월 23일 야외 옥상에서 했기 때문에 냉해 극복 테스트를 해보기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알게와 함께 저희의 대사활성제 아바나뚜 그리고 동물성 아미노산을 비교하여 낮은 기온에서 어떤 생육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때 3월 날씨를 보면 정식일인 3월 23일 이후 기온차가 20도 이상으로 매우 크고 최저기온도 낮아 상추가 제대로 생육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정식 6일차 모습을 보면 확실히 낮은 기온과 큰 기온차로 전체적으로 냉해를 받고 생육이 좋지 못한 현 상황입니다. 그래도 가까이서 살펴보면 확실히 알게를 처리한 곳이 가장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정식 후 12일 후의 모습입니다. 대조구는 냉해로 대부분 고사하였고 아바나뚜는 냉해로부터 고사되지 않도록 지켜졌지만 생육은 좀 더딘 편이었고요. 알게는 냉해에도 견디고 가장 생육이 뛰어났습니다. 이 사진은 한 고추밭인데요. 따뜻해진 봄 날씨로 평년보다 빠른 4월 중순에 고추를 정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생육이 매우 더뎠는데요. 역시 냉해를 입어 뿌리를 뻗지 못하면서 생육이 거의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범적으로 알게를 일부에만 살포해 보았는데요. 생육이 더 빠르게 깨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해로 일부만 피해를 본 경우라면 생육이 더디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피해가 심할 경우에는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이때 냉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알게를 적용해야 하는데요. 보통 냉해를 받고 시간이 흘러 세포가 완전히 고사하게 되면 회복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냉해를 받고 다음날 오전 중 세포가 완전히 고사되기 전에 알게 같은 극복제를 적용하셔야 그래도 회복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평소에 일기예보를 보고 기온차가 크거나 평소보다 갑자기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면 작물의 상태를 잘 체크하고 이상이 생겼다면 지체 없이 알게를 살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냉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냉해가 발생하여 잎이 고사되거나 줄기 등이 보라색으로 변하거나 꽃과 열매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하는 등 확실한 피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냉해를 받아서 뿌리가 제대로 양수분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생육이 매우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지상부에서는 특별한 징후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른 원인을 찾다가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꼭 냉해가 올 수 있는 조건들을 잘 숙지하셨다가 알게같이 냉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들을 적용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배 꽃이랑은 잘 핀 거예요? 올해는 저기 뭐 죽은 꽃, 헛꽃 없이 그냥 뭐 잘 핀겨. 지금 여기 엊그저께 추웠잖아요. 냉해 안 받았어요? 작년에도 이쪽 세종시 쪽은 냉해 피해가 심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가운데가 네. 가운데가 까매야 이제 동해를 입은 건데 네. 한 가운데가 지금 깨끗하잖아요. 알게 치셨죠? 알게 2번 들어갔다니까. 알게가 확실히 냉해에 강합니다.